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소파시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그 원리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몇 가지 호르몬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슐린이에요. 사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당을 감소시키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몸에 지방을 축적시키기 때문에 비만 호르몬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살이 찌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적게 분비되면 살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의 분비 패턴을 보면 음식을 먹으면 많아지고 먹지 않으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 시간을 길게 유지함으로써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의 핵심 원리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인슐린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요. 그래서 단식 후 12시간부터 지방이 주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하고요. 특히 16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지방의 연소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24시간이 넘어가면 인슐린 수치는 유지되거나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12시간, 16시간, 24시간 단위로 간헐적 단식의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단축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양소마다 인슐린을 자극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단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압도적으로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도 인슐린의 분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은 소량이 천천히 분비되고요. 지방은 거의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터를 녹인 방탄커피가 단식 중에 일부 허용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방이 인슐린을 거의 분비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신다면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다시 감소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요. 따라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다면 단식 시간을 더 길게 잡으셔야 되고요. 비만에 해당되시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도 인슐린 수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식을 더 길게 진행하셔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질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드신다면 인슐린의 레벨이 더 빨리 떨어지게 되고요. 단식을 짧게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단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먹는 저녁 식사에서 당질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시면 단식의 효과가 더 길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녁 땐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침이랑 같은 양을 먹어도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니까요. 저녁 땐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단식하는 동안 인슐린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활동 호르몬들은 증가하게 돼요. 이것들은 모두 지방의 분해와 연소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특히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유지해주는 작용을 하고요. 나머지 호르몬들은 대사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 동안 단식을 하신다면 근육과 대사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단식이 24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체내 대사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근육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단식은 24시간 이내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의 원리에 대한 핵심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간헐적 단식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